9월 13일 미국 상원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마크 저커버그와 순다 피차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CEO를 국회의사당으로 불러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올해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인공지능 챗봇 출시 이후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은 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지금은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인공지능의 가짜 동영상이나 선거 개입,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딥페이크 등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서 의회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의회가 지금까지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주제 중 하나에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공지능 규제 관련 토론회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아빈드 크리슈나 IBM CEO,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리즈 슐러 AFL-CIO 노동연맹 회장, 마이크 라운드 상원의원, 마틴 하일리히, 토드 영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참석자들이 의회가 왜 행동해야 하는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인공지능의 안전한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론 머스크와 AI 전문가 등이 오픈 AI 챗 GPT보다 강력한 시스템 개발을 하는 것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한 것을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이러한 요구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지인의 요청에 의해서 결의안에 사인을 한 정도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의회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3번의 별도 청문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화요일 상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회가 중요한 인프라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안전 브레이크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브래드 스미스는 인공지능 안전장치를 긴급 브레이크가 있는 스쿨버스나 충돌 회피 시스템이 있는 비행기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 기관들은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을 앞다투어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저작권 관련한 우려와 규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도비나 IBM, 엔비디아 등 5개 기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공지능 AI 규제안에 자발적으로 서명했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킹을 하는 등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임을 표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2023년 7월에 이러한 규제안에 대한 합의가 발표되었고 이 약속들은 인공지능의 힘이 파괴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는 7월에 합의를 했고요. 백악관도 AI 행정명령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된 미국 의회의 인공지능 규제 관련 토론회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참석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AI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과 만났고 향후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 리더들과 어떻게 합의를 해 나갈지, 필요하다면 법과 규제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될지를 포함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국회의사당을 나서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요. 먼저 스포츠 게임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해서 각 플레이어들이 따를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플레이어들이 이 규칙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기관과 규칙을 통해서
일반 대중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류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장치가 긴급 브레이크가 있는 스쿨버스나 충돌 회피 시스템이 있는 비행기와 같다고 비교한 것처럼 미리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안전하도록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토론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문명화된 토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의도한 대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규제 표준이 사회적 합의를 얻어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첫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 대해 인류를 위해 훌륭한 봉사를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법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해서 이번 토론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한 토론에 참여한 참석자들 모두 인공지능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규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과 관련한 FAA와의 통신 분야에서 아주 빈번하게 규제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연방 차원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제기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규제기관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이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AI 부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그래왔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기관이 생겨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시점이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잘못되면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가보지 않았지만 미래를 이미 보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에서 사망과 부상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관련한 규제들은 반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동차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결과를 맞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문명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했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 문명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관련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들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Elon, if we move to other subject, I mean, at the summit here, we have speakers who speak about state of the world, state of geopolitical of the world for the next 10 decades, state of the economy of the world, you know, now and the next 10 years. If I ask you about the state of technology, if you can elaborate a bit and brief us, how do you see technology in the next 10 years from now? Let's see, 10 years, it's always difficult to predict technology with precision, especially over a 10-year time frame when it is changing so much. I mean, there's obviously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energy with solar, wind, batteries, and electric vehicles. And that is, if you look at the percentage growth of that, that is a very high percentage growth. Although because of the massive industrial base of the current sort of fossil fuel economy, even if all, for example, if electric cars were 100% of production immediately, it would take 20 years to replace the fleet. So this is still something that is quite gradual. You know, it's measured in at least a few, 30, 40 years type of time frame.
On a more sort of near-term time frame, I think artificial intelligence is something we need to be quite concerned about and really be attentive to the safety of AI. You mentioned ChatGPT earlier. You know, I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creation of OpenAI. Essentially, at the time, I was concerned that Google was not paying enough attention to AI safety, and so I, with a number of other people, created OpenAI. And although initially it was created as an open source nonprofit, and now it is closed source and for profit. I don't have any stake in OpenAI anymore, nor am I on the board, nor do I control it in any way. But the ChatGPT, I think, has illustrated to people just how advanced AI has become. Because the AI has been advanced for a while, it just didn't have a user interface that was accessible to most people. So what really ChatGPT has done is just put an accessible user interface on AI technology that has been present for a few years. And there are much more advanced versions of that are coming out. So I think we need to really be, I think we need to regulate AI safety, frankly. Because if you think of any technology which is potentially a risk to to people, like if it's aircraft or cars or medicine, we have regulatory bodies that oversee the public safety of cars and planes and medicine, and I think we should have a similar sort of regulatory oversigh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it is, I think, actually a bigger risk to society than cars or planes or medicine. And this may slow down AI a little bit, but I think that might also be a good thing. The challenge here is that government regulatory authorities tend to be set up in reaction to something bad that happened. So if you look at, say, aircraft or cars, the cars were unregulated at the beginning, aircraft were unregulated, but they had lots of airplane crashes, and in some cases manufacturers that were cutting corners, and a lot of people were dying. So the public was not happy about that, and so they established a regulatory authority to improve safety. And now commercial airliners are extremely safe. In fact, they're safer than if you were to drive somewhere. The safety per mile of a commercial airliner is better than a car. And cars are also extremely safe compared to where they used to be. But if you look at, say, the introduction of seatbelts, the auto industry fought the introduction of seatbelts as a safety measure for, I think, 10 or 15 years, before finally the regulators made them put seatbelts in cars, and that greatly improved the safety of cars. And then airbags were another big improvement in safety. So my concern is that with AI, if there's something bad, if something goes wrong, the reaction might be too slow from a regulatory standpoint. So I'd say, like, if I'd say, like, what are the biggest risks to the future of civilization? There's AI, but AI is a double, it'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t has great promise, great capability, but it also, with that comes great danger. I mean, you look at, say, nuclear, just discovery of sort of nuclear physics. You had nuclear power generation, but also nuclear bombs. So anyway, I think we should be quite concerned about it, and we should have some regulation of what is, if fundamentally, a risk to the public.